자, 이제 독해에 들어가자. 독해 인문예술 적용 문제 1번. 요거 보면 되게 재미있어. 근데 사실은 분석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철학이 나오면 잘 봐. 우리가 비문학 독해를 한단 말이야. 비문학 독해 여기 복이 있어 없어? 복이 있어 없어? 있지 분명히. 몇 번 문제에? 3번 문제에 보기가 나왔지.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문학할 때는 뭐부터 보라 그랬어? 문제를 쭉 눈으로 보고 보기가 있으면 보기의 핵심을 반드시 잡으라 그랬지. 비문학에서 보기가 나왔지. 핵심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는 건 최악이야. 왜? 제시문을 이해해야 적용하는 영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등급을 받지 않겠다라면 이 문제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 어려우니까. 근데 니들 되게 재밌는 습관 중에 하나가 집착을 한단 말이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어떻게 돼? 다 잡아먹어 여기에서.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은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몇 등급을 요구하냐에 따라서 봐봐. 난 국어 3등급 괜찮다 손 들어 봐봐. 국어 3등급 괜찮다 손 들어. 보기를 싹 다 버려야 되는 경우도 생겨. 그래도 3등급 나와. 왜? 보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잖아 비문학에서. 많으면 몇 개? 4개밖에 안 나와. 근데 4개 중에 하나는 된단 말이야. 3개 버리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 시간에 뭐 하면 돼? 풀 수 있는 거 풀어야 돼. 비문학에서 보기 적용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게 3등급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들은 1번부터 계속 풀고 1번도 헷갈려 2번도 헷갈려 3번 보기니까 아이씨 2, 9, 18 막 9다 외운단 말이야. 지 혼자 씨발 시험 풀면서 최악이야.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등급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니들의 모든 공부 방법은 무조건 1등급이 하는 애들의 공부 방법이야. 잘 봐. 근데 국어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 수학을 하면 다 이해를 해. 문과 손 들어. 문과 손 들어. 자 보자. 문과지. 니네 몇 번 문제 포기하니? 수학 시험 보면? 왜 포기해? 최상위 애들은 포기해 안 해? 안 하잖아. 니들은 깔끔하게 포기하니까 아예 풀 생각도 안 하잖아. 봐봐. 조건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그 파트 공부할 생각도 안 해. 어차피 모르니까. 근데 국어는 정말 어려운 심화 과정인 보기를 끝까지 아니야.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야. 내가 3등급을 요구한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제일 중요할까? 지문 해석 능력이 제일 중요해. 그것만 돼도 3등급은 기본적으로 돼. 이해됐어 안 됐어? 그 위주로 가야 돼. 자, 그럼 먼저 봐. 그래도 어떤 문제가 나왔나? 1번. 윗글에 대한 이해지. 자, 이 문제는 니들이 지금 연습해야 돼. 1번 선지 봐봐봐. 분석 철학 밑줄. 자, 1번 선지의 핵심이 뭘까를 늘 고민해야 돼. 1번 선지의 핵심이 뭘까? 분석 철학에 대한 거지. 핵심적인 단어 봐봐. 비문학은 내가 얘기했지. 선생님이랑 지금 좀 한 학생들은 얘기했지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다 밑줄 치는 건 최악이야. 뭐가 뭐 위주로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라 그래서 단어. 아니면 문장을 요약하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니면 다 밑줄 치니까 1번 보고 다시 가야 돼. 그럼 선지도 봐봐. 분석 철학이지. 뭐에 의해서? 이성적 주체 밑줄. 그럼 어떤 단어 밑줄 칠까? 해명. 그럼 연결해봐. 분석 철학은 이성적 주체를 가지고 해명하는 게 되는 거잖아, 분명히. 읽으면서 이거는 눈에 보인단 말이야. 이것만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이게 먼저가 돼야 돼. 2번은 어디다 밑줄 칠까? 현대인식론 밑줄. 어디다 밑줄 칠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 확실한 표상. 자, 그럼 니들 생각해봐. 확실한 표상이니까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확실한 거는 객관적. 주관은 너랑 나랑 막 다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읽어가면서 잠깐 있어봐. 현대이론? 나 알아.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자연에 대한 확실한 표상? 이거 읽다가 확실하다, 정확하다 나오면 이거 표상 있네? 이 말이 그 말이네? 찍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3번은 뭐지? 콰인? 동그라미. 또 콰인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핵심이 뭘까? 뭐가? 다른 신념과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신념은 무엇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독립적이야, 안 독립적이야? 안 독립적인 거야. 4번 로티 동그라미. 로티의 핵심은 뭘까? 뭘 주장했니? 유형성 기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맞춰가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니까 이거 눈에 보여? 이 문제는 거의 다 맞춰 그러면. 5번은 로티 동그라미. 핵심 뭘까? 궁극적 토대 도달 밑줄.
기반 세모. 궁극적 토대에 도달 밑줄. 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2번 보니까 누구 관점? 로트의 관점에서 뭐라고 하라고 한 거지. 로트의 관점, 로트의 주장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우리 기억, 니은까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야 돼. 3번 보기 패스. 끝난 거야. 그럼 4번은 뭐가 나왔니? 가의 이유로 가장이지. 가장. 그러면 여기서 니들 같으면 제일 먼저 풀 문제가 뭔 것 같아? 제일 먼저 풀 게 뭔 것 같아? 몇 번? 4번. 왜일까? 부분적인 내용이잖아 지금. 이럴 때는 진짜 어려우면 못 풀 수도 있지만 쉬우면 그것만 보고 바로 풀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가만 먼저 볼까? 가의 핵심이 뭘까? 로트 뭐라고 했니? 해석하기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거지. 그럼 여기 핵심 단어만 뽑아봐봐. 뭐가 되는 거야? 핵심 단어가 뭘까? 실용성이 전체의 특성이지. 실용성과 전체지. 선지 봐봐봐. 뭐 연결되는 거 있어? 자, 만약에 모르면 요 뒤에 문장까지 보는 게 좋아. 뒤에 문장 뭐라고 됐나 봐봐. 해석학은 같은 말이지 지금.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송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밑줄 칠까? 담론들 간의 뭐를 파악하는 거야? 연관성 파악하는 거지. 담론들 간의 연관성 파악하는 거지. 담론이 뭐니? 이야기잖아, 이야기. 그럼 이야기들 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지. 선지 1, 2, 3, 4, 5번 봐봐. 혹시 이 범위에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연관성으로서 대화한다는 내용 혹시 있니? 연습해봐야 돼. 선지 1, 2, 3, 4, 5번 중에 연관성을 가지고 담론을 한다라는 거. 혹시 찾을 수 있어? 모르겠어? 그럼 다시 봐봐. 한번 보지 뭐.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할 거야. 1문단 봐. 그런데 나도 이거 다 적어. 니들도 이거 체크해봐야 돼. 자꾸 눈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체크해봐야 돼. 자, 무슨 론? 현대인식론. 요거는 네모 이렇게 쳐봐봐. 그럼 현대인식론의 특징은 다 뭐 해야 돼? 네모 치는 거야. 로트면 세모, 누구면 밑줄 이런 식으로 구분해 줘야 돼. 그래야 일치불일치해서 눈에 바로 보인단 말이야. 누구를?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의 보편적 이기성을 통해 진리에 대한 합의야. 그럼 여기 핵심 단어만 뽑아봐봐. 누구지? 자율적 누구? 주체가 되는 거지. 자율적 주체들이 뭐를 통해서? 그렇지. 보편적 뭐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한다? 진리에 뭐 한다?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근데 우리 어디서 이거 읽은 것 같지 않아? 어디서 읽은 것 같지 않아? 근데 아닌데 봐봐. 이성적 주체 뭔가 나온 건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좀 더 봐봐. 이에 기반한 세모 돌려봐. 이에 기반한 뭐에 기반했지? 이거에 기반한 거지 지금. 이거에 기반한 게 뭐야? 분석 철학.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야? 분석 철학이야. 그럼 분석 철학도 네모야. 왜? 분석 철학 얘기가 나오면 이 이야기가 다 들어갈 거니까. 맞아, 맞아. 그럼 분석 철학은 대상의 진위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본 거지. 그럼 뭐가 된다? 대상의 무엇이? 진위가 어떻게 된대? 명확히 확정이지. 명확 확정이 되는 거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대? 확정되는 걸 가지고 인간 사고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대? 언어의 의미 분석. 선생님이 이것만 썼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봐. 그러면 인간의 사고는 명확한 걸까 안 한 걸까? 어떤 특정한 대상을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특정한 대상을 봐야 되겠지, 사고할 때. 그러면 언어의 의미 파악도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돼야 되겠지. 그럼 선지 봐봐. 1번 선지 봐봐. 분석 철학 나왔지, 지금. 이성적 주체 맞아 틀려? 이성적 주체를 통해서 해명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이해됐어? 2번 봐봐. 현대인식론 나왔지? 확실한 표상 맞아 틀려? 확실한 표상 명확하게 뭐가 된다라는 거?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 지금. 확실한 표상.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지금. 자,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얘지. 얘의 입장에 대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는, 그럼 로티가 나왔어. 세모 돌려보자. 로티는 뭐가 된 거야? 비트케인슈타인 언어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해서, 기존 철학은 누구지? 얘지, 얘. 얘를 새롭게 해석했으니까 얘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뭔가의 차이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로티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야기했대? 비트케인슈타인 언어게임 이론. 아유, 단어도 어려워. 타인의 언어 이론과 또 무엇을 가지고? 콰인의 전체론. 전체론을 근거로 해서 한마디로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뭘까? 실용주의야. 실용주의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 날 봐. 요거 세모, 요거 세모, 요거 세모, 일단 요거 세모, 요거 세모가 되겠지. 요 안에 있다라면. 그럼 잘 봐라. 오답 만들어봐, 얘와 얘. 이게 어디로 가면 될까? 실용주의라는 건 여기서 나오면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인데 여기 말할 때 끼워 넣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일치불일치하다가 분석 철학은 뭐가 된가?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실용적이다,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야. 근데 말을 보니까 맞아 보여, 안 맞아 보여? 봐봐. 분석 철학은 인간의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실용주의적 철학이다, 이러면 내용은 맞아 보이지만 얘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녀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불일치란 말이야, 내용이 맞아 보여도. 그래서 따로 구분을 하란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런 게 일치불일치 무조건 거의 우리 비문학이 4지문 나오면 3지문은 일치불일치가 나오잖아. 그건 맞춰야 돼. 그건 맞춰야 70점이 무조건 넘어가는 거야. 차라리 보기 해석할 능력이면 저거 해석해, 그냥. 저거는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다시. 그런데 잘 봐라.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누구 얘기가 나올까? 로티 얘기했지만 얘와 얘 했으니까 이제부터 누구 얘기해야 돼? 얘와 얘 얘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얘들의 공통점은 실용주의지만 얘와 얘도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자, 그럼 봐봐. 비트겐슈타인은, 자, 봐봐. 그럼 비트겐슈타인은 이건 다르게 해야 되니까 로티가 세모라면 얘 뭐 할까? 우리가 동그라미 이렇게 하자. 언어의 의미가, 봐봐. 언어의 의미가, 잘 봐. 여기서 언어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명확해야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여기도 언어 의미가 명확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다르게 해석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핵심 단어 하니까 잠깐 있어봐. 그럼 이 새끼들은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쉬운 문제는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이러면 다 쉬워. 근데 여기는 쓰고 보니까 얘도 언어 의미 얘기했네, 얘도 언어 의미 얘기했네. 자, 언어 의미가 뭐래? 언어 게임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봐봐, 뭐에서? 언어 의미가 언어 뭐에 의해서? 게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잘 봐. 추론해봐. 언어 게임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명확할까? 그때그때 다를까? 그치? 얘는 명확하다 그랬잖아. 너 달라져야 되니까 그때그때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추론 가능하는 거잖아. 그럼 언어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하면 오답은 뭘까? 언어 게임을 밑줄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다라면 오답은 뭘까? 정확하게 하나가 나오면 오답이야. 명확한 건 누구에서 해야 되니까 분석 철학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
얘는 달라졌다고 했잖아. 왜? 첫 문장 마지막에 뭐라고 써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한다 그랬잖아 지금. 새로운 거는 명확하지 않은 거야 이게. 진짜인가 볼까? 그에 따르면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밑줄 쳐봐. 자명하게 여겨지는 지식 동그라미 쳐. 항상 이렇게 도만처럼 이렇게 뭔가 조건을 달지. 무조건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 봐봐. 뭐한 것도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이 뭘까? 다른 말로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이 뭘까? 명확한 거 확정된 지식이지 분명히. 그것도 이거 됐지.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결국 기존 합의된 언어 게임이 밑줄 쳐봐. 규칙에 따라서 규칙 달라진 거지. 그러면 그것도 달라지는 거야? 안 달라지는 거야? 그것도 규칙에 따라 규칙이 A 규칙이면 A 규칙대로 갈 거고 B 규칙이면 B 규칙대로 가겠지 분명히. 그러니까 언어 게임은 뭐가 되는 거야? 정확한 뭐가 없다. 거기 있는 용어로 쓴다라면 또는 명확한 뭐가 없다. 규칙이 없다 이거야. 그래야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사람이 지금 이 다른 이유가 뭘까?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철학적 사고를 했는데 누구 입장에서 보면은 분석 철학 또는 현대 인식론 입장에서는 정확한 걸 가지고 하는데 로티는 뭐라고 한 거야? 그건 아닌가 벼? 이렇게 얘기했나 봐. 됐어? 자,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밑줄 쳐봐.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 봐봐.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이 아니란 얘기지. 얘는 필연적이야? 우연적이야? 얘는 필연적이지. 명확하니까. 얘는 안 필연적인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거야. 이런 사고를 해야 돼. 다시 한편 세모 돌려. 아니 미안해. 소위 진리라는 것도 미주가 게임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야. 어이구. 그러면 여기 언어의 의미에서 진리는 무엇한 거야? 상호 무엇한 거야? 작용에 의한 거라 그랬잖아. 진리는 상호작용이야. 날 봐. 그럼 여기서 진리는 뭘까? 대상이 진위를 밝히는 걸 다른 말로 고쳐봐봐. 진리 찾는 거야. 진리는 뭐 해야 돼? 명확하고 확정적이야. 여기 진리는 상호작용이지. 자, 상호작용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하나만 찾는 거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주관적이야. 맞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니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다시 볼게. 한편 누구는 이제 콰이는 누구도 갈까? 콰인으로 가자. 그러면 얘 콰인은 밑줄 치자고. 콰인도 나왔으니까. 콰인은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 밑줄 쳐봐. 신념이나 명제 밑줄. 신념이나 명제가 뭘까?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가 여기야. 신념이나 명제가 어떻대?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세모 돌려. 그러면 신념이나 무엇이 명제가 뭐가 아니야? 독립적이지 않다야. 오답 만들어봐. 신념이나 명제가 어떻다고 얘기하면 될까? 독립적으로 이런 식이야. 일치불이치는. 핵심만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쓰잘데없는 건 장난 안 치는 거야. 그런데 니들 왜 이게 싫어? 읽다가 짜증나. 이렇게 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니들은 눈으로 읽고 문제 보고 어렵다 싶다만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분석을 해보면 내가 많은 지문을 안 해도 이게 머릿속에서 체계화된단 말이야. 다시 갈게.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전체론이야. 서로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뭘 갖고 있는 거야? 정당성을 이루고 있는 전체론이야. 그러니까 봐. 전체는 독립적이지 않은 거 맞지 분명히. 서로 뭐 하는 거야?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랑 살짝 오답 만들면 뭐 될까? 상호작용이 들어갈 자리에 뭐가 되면 되는 걸까? 정당성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봐봐.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언어 의미는 정확한 규칙이 아닌 상호작용에 의한 정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야. 잘 나가다가 정당성 누구 건데? 콰인 거를 누구에게 갖다 놓은 거야? 비트겐슈타인에게 갖다 놓았잖아. 그럼 오류가 되는 거야. 그게 불일치야. 핵심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항상. 이해됐어? 다시 가자. 예를 들어 세모 돌려. 난 안 읽고 싶은데 난 안 읽고 싶어. 왜? 예를 들었다는 건 신념이나 명제가 각각 독립된 거야? 안 독립된 거야? 서로 뭘 갖는 거?
그렇지. 서로 정당성을 가져서 전체를 만든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부터. 그럼 편하게 읽어, 이제부터. 자, 봐봐.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속도에 관한 물리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자, 봐. 물리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날 봐봐. 물리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거 하나만 볼까? 여러 가지를 볼까? 여러 가지. 그게 여러 가지가 각각 뭐가 돼야 돼?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이 뭐 신념이나 명제가 된다고 얘기할 거야, 분명히. 그래서 뒤에 나온 게 뭐가 나왔니? 실험 장치가 질량, 시간 등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실험 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미추측과 다른 물리 법칙에 의해서 보장되며, 미추측과 다른 물리 법칙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지. 이게 뭘까? A라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누구에 의해서 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다른 B에 의해서 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서로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하나만 갖고 되면 안 돼. 독립적이잖아. A도 뭐가 있어야 되고 정당성이 있고, B도 뭐가 있어야 돼? 정당성이 있고, C도 정당성이 있어야 전체론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정당하려면 얘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얘도 정당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돼서? 그 얘기 길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혼자 정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그게 어려운 문제야. 각각의 대상이 혼자 정당하면 안 돼. 다 정당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갈게. 보장되며 이 물리 법칙들을 밑줄쳐봐.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 장치와 물리 법칙이 필요하다. 또 다른 실험 장치와 물리 법칙도 뭘 가져야 돼?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더럽게 어렵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이제 니네 식으로 항상 해놓고 요약해봐봐. 여기부터 요약해봐. 뭐라고 할까? 야, 현대인식론은 분석론인데 얘들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 인간이 자율주체라서 보편적 이성을 가져. 그래서 뭐 한대? 무조건 진리가 있다고 따지는 거야. 명확한 진리가 있다고 따지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뭐 하는가? 인간은 사고를 해. 뭐가 있어?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 왜?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명확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저 로티란 놈이 또라이야. 명확한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그것을 바꿔놓기 시작했어. 그래서 얘는 뭘 가지고?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뭐 시작했어? 너랑 달라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언어의 의미는 뭐한가? 뭐가 없어? 정확한 규칙이 없어. 그런데 서로 상호작용은 해. 상호작용을 한다고 정당성을 획득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정당성은 누구에 의해서만, 콰인에 의해서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핵심 단어 뭐하다? 정확한 규칙이 없고 그때그때 달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뭐 진리라는 거는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나 봐.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어. 근데 또 콰인은 또 뭘 얘기했어? 전체론에서는 A, B, C가 있다라면 이 A, B, C는 독립적 각각의 정당성이나 각각의 뭐를 진위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진정한 진위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얘가 진위가 명확하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전체가 정당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정당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나 봐. 뭐 이게 전부야. 그 다음 다시 봐. 이러한 순환 구조 동그라미 쳐. 그럼 우리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그랬어? 순환 구조. 자, 이 단어들이 어디 가냐를 잘 봐야 돼. 순환 구조 비트겐슈타인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어디로 가도 안 돼? 분석 철학으로 가도 안 되는 거지. 봐봐. 수능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렵게 된다는 게 순환 구조를 다른 말로 고쳐. 어떻게? 서로 돌고 돌아서 서로가 뭐가 되는가? 서로 보완 관계. 그건 순환 구조야. 이렇게 바꾸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단어 위주를 잘 보란 얘기야. 어렵더라도 단어를 써야 돼. 이 단어를 잘 쓰는 놈이 내가 점수가 안 나와도 국민대 갈 거란 말이야. 국민대에서 약수는 저런 단어를 집어넣을 거니까. 다시 결국 동그라미 별표. 무조건 결국이야. 왜? 정리하겠다는 얘기야. 물질 가속도에 관한 물리법칙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봐봐. 밑줄 쳐봐봐. 물질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법칙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 동그라미 보증하는 상황이지. 봐봐. 얘가 정당하다는 걸 누가 보증해줘? 얘가 보증해? 누가 보증해줘? 얘가 보증해줘. 얘가 정당하다는 걸 누가 보증해줘? 얘가 보증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보증해주고 얘가 보증해주고 얘가 보증해주면 무슨 관계가 돼? 순환 관계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 안 돼?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봐봐. 콰인. 아유, 저놈의 콰인 아직도 안 끝났네.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 맥락. 자, 상호 의존적 맥락.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순환 구조를 상호 뭐가 되는 거야? 의존. 요 단어도. 근데 봐봐.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은 다른 거야, 분명히. 근데 이런 거 성기 얼마나 좋겠니? 문제가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상호의존적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밑줄 칠까? 명제들의 진리성이 상대와 밑줄봐. 그래서 명제에 대한 진리가 상대야, 절대야? 상대지. 여기 명제에 대한 진리가 상대야, 절대야? 절대가 되는 거지, 분명히. 그러면 얘도 똑같아. 진리가 상대야. 여기 비트겐슈타인도 진리는 상대적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절대적으로 보는 거야?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잖아.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점을 물어볼 수 있잖아. 진리가 어떻다? 하나의 진리일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계속 공차밖에 없는 거야. 로틴이 이제 다시 로티로 와서 세모. 로틴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결합하여, 자, 결합했지. 그러면 이걸 결합해서 모든 명제 세모 돌려. 명제 그랬지. 날 봐, 안 읽어도 돼. 분명 명제가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두 개의 공통점은 상대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명제는 절대적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봐봐.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 속에 속한 특정 맥락. 무슨 속에서? 명제는 특정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한대?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며 그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 이거 이해돼? 잘 봐. 특정 맥락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거지. 자, 게임 규칙이지. 날 봐. 여기 만에 삘 곳이 안 돼.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명제가 특정 맥락인 비트겐슈타인의 맥락에서 보면 명제는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상대적이지.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명제라는 건 절대적이야, 아니면 상대적이야? 상대적이란 얘기잖아. 어쨌든 얘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봐봐. 현대인식론이니까 뭐가 돼야 돼? 특정 맥락 속에서 무엇하는가? 상대적으로 본다, 끝난가? 현대인식론이니까 네모야. 또 네모 얘기하고 있어. 현대인식론은, 자, 현대인식론 날 봐. 얘랑 얘랑은 같은 말이 나와야 돼, 다른 말이 나와야 돼. 거 봐. 앞에서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부터 봐봐. 특정 맥락이 같다 하더라도 뭐가 돼야 돼? 얘는 상대적이야, 절대적이야? 절대적. 반드시 명확하고 확정적이고 정확한 얘기만 나와야 되는 거지. 읽으면서 맞나 틀리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잘 봐. 어디 갔어?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밑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 밑줄 쳐봐봐. 고쳐봐봐. 있는 그대로 비춘다, 그지? 뭘까? 명확하고 확정적인 거지. 맞아, 안 맞아? 말만 바꿀 뿐이지 또 그 단어에서 들어오잖아, 지금. 이며 다시 이 거울에 반영된 다시 밑줄, 확실한 표상 밑줄, 인식의 근거 밑줄. 확실한 표상이잖아. 인식의 근거잖아. 맞잖아. 명제가 확실해야 돼. 인간이 보는 걸 가지고 정확하게 보겠대. 좋을 거 없는데 나는 좋을 거 없어. 똑같은 말이니까 아까 그 네모만 치면 되는 거야, 그 단어에다가.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고생하면 된단 말이야. 다시 갈게. 다시 보자. 어디 갔어? 그러나 로티니까 다시 누구? 얘지. 그러나 로티니까 얘를 뭐 해줘야 돼? 뒤집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어떤 단어가 있으니 명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뒤집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나 로티는, 잘 봐. 이 거울 개념을 거울 개념이 뭐여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였지, 지금. 그럼 잘 봐. 현대인식론은 무슨 개념? 거울 개념 여기에 들어가야 돼. 이것을 무엇했다? 부정했다는 얘기잖아.
우리 생각 맞잖아. 부정한 거야. 빠르게 읽어도 되는 거지. 부정했고 하면서 현대 인식론의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의 근거. 이거 누구의 특징? 현대 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 이 말 그대로잖아 지금. 현대 인식론의 특징 맞지? 그거를 무엇했니? 그것을 옹호해야 돼? 부정해야 돼? 그러니까 뒤에 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혀있다고 비판했잖아. 그러면 이 현대 인식론을 토대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주의적 관점이 얘야. 그럼 앞으로 토대주의적 관점은 누구의 이야기야? 분석론. 이해됐어 안 됐어? 읽어가면서 요런 위주로만 박스 돌리면 돼. 야 봐봐. 겁나 말했지만 여기와 저기 다 합쳐봐봐. 현대 분석론 특징 얘기해봐봐. 진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대? 명확하고 정확해야 되지. 그래서 무슨 이론? 거울 개념 이론을 갖다 놨어. 보는 그대로만 봐야 된대. 끝. 근데 로티는 이게 열받았나 봐. 아닌데? 나 뒤집을래. 나 두 가지 조건으로 뒤집을래. 뭐 비트겐슈타인의 뭐 게임 이론하고 언어 이론하고 콰인의 전체론 가지고 나 비판해 볼래. 그때 다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까지는 이게 전부야. 다시 봐.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체는 네모일까 세모일까? 진리가 고정된 실체라는 건 네모야 세모야? 네모. 그렇지. 진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봐봐, 부정했잖아. 로티니까.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야. 아닌 사회의 합의의 산물, 합의의 산물이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사회 합의의 산물이지. 봐봐. 합의의 산물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상호작용이잖아. 또는 순환구조겠지 분명히. 왜? 여기는 두 개를 합쳤다 그랬으니까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공통점으로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합의할 때는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주관적. 로티는 주관적이잖아. 상대적이잖아. 이해 안 돼? 다시 봐봐. 어디 갔어?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네모일까 세모일까? 절대적 네모지. 긍정해야 돼 부정해야 돼? 그러니까 뒤에 바로 뭐 했어? 여부가 아니라 부정했잖아.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강조한 건 뭐였어? 단어 한 4개 얘기해볼까? 현상에 대한 뭐? 현상에 대한 뭐가 있니? 설명, 또 예측, 또 하나 이거를 통한 실용성을 강조한 거잖아. 맞아. 봐봐. 예측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설명도 뭐가 돼야 돼? 뭐에 의한? 사회 합의에 의한 설명을 해야 돼. 봐봐. 보기에서 이런 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설명이지. 누구나가 인정하는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 설명이 누구의 설명이 되는 거야? 누구나가 인정하는 설명이 됐다 그래버리면 현대인식론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누구나가 인정하는 명확한 거니까. 그 차이만 이해하란 얘기야. 다시 갈게. 이는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그러면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 해석학적이야. 이 단어만 여기 보면 돼. 근데 이거는 어느 관점에서 보는 거지? 언어 게임의 관점에서 본다 그랬잖아. 로티는 잘 봐봐. 그럼 여기는 전부 다가 어디에 들어갈 단어들이야? 여기는 뭐의 관점에서 본다 그랬어? 언어 게임 입장에서 본다 그랬지. 그러면 결국은 사회 합의, 상대적, 실용성, 유용, 해석 이거 전부 다가 뭐 동그라미 비트겐슈타인 거야. 근데 원래 몇 개를 얘기해 줘야 돼? 2개를 합쳤다 그랬으니까. 2개. 그럼 여기는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라면 다음에는 누구 얘기도 나와줘야 돼? 콰인의 이야기도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맨 마지막에 언어 게임의 입장에서라고 했으니까 다 언어 게임의 입장이야 지금. 그럼 이제 콰인의 입장 얘기해줘야 돼. 왜? 처음에 로티는 2개를 합쳤다 그래버렸으니까 2개 다 얘기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있어? 로티는 해석학의 실용성이 뭐에서 비롯된대? 전체론적 특성이라고 했죠. 전체론적 특성 누구야? 전체론을 강조한 건 누구야? 얘잖아 얘.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네 번째, 이번에는
로티가 누구의 입장에서? 콰인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은가 봐. 뭐니? 해석학의 실용성이, 자 봐봐. 실용성이 누구의 특징이었니? 언어 이론의 특징이었지 분명히. 언어 게임의 특징이었지.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전체를 보겠대. 그러면 실용성이 하나가 있어야 돼. 여러 개, 대상에 여러 가지의 실용성이 있는 걸 전체로 봐보겠대 이번에는. 자, 그랬을 때 봐.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송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된, 자, 괄호치까 담론들 간의 연관성. 그러면은 담론 간에 뭘 강조하는 거야? 연관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얘와 얘가 연관이 있나? 얘와 얘가 연관이 있나? 연관이 있으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정당성을 뒷받침해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연관성이야. 이 됐어 안 됐어? 자, 더 확정해볼까? 이 연관성은 결국 무슨 구조가 돼야 돼? 순환 구조가 돼야 돼. 다시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첨가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 C를 첨가하고. 이거 어디서 들었던 얘기 같지 않니? 여기서 비슷하게 들었잖아. 같은 말이야. 자, 과정에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으로 하는 해석학적 순환 발생. 봐봐. 해석학적 뭐가 발생해서 상호 의존하는 해석학적 순환 또 나왔잖아. 이 말 그대로 지금 주고 있잖아, 지금. 다시. 자, 가자.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은 네모지 분명히. 얘 해석학이지 분명히. 분석 철학을 옹호해야 돼, 부정해야 돼? 부정. 그러니까 바로 뒤에 뭐가 있어? 비합리적이라고 했잖아. 그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배제했던 담론들을 어디로? 전체론의 틀 안에 복권시켰지. 맞아? 그럼 봐봐. 얘들은 전체론을 봤을까? 부분을 봤을까? 전체론에 이런 게 있어서 없었어? 얘 때는 없었잖아. 얘가 복권시켰잖아. 다시.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 촉진. 잡아. 괄호 잡아.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봐봐. 담론 간의 서로 다른 거지. ABC가 서로 다른 거잖아. 서로 다른, 봐봐. 담론 간의 뭘 촉진? 대화를 촉진한다 그랬지. 날 봐봐.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쳐봐봐. 담론 간의 대화 촉진은 뭐가 있다는 얘기야? 대화 간에는 연관성이 있는 거야.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얘가 정당하려면 얘가 근거가 돼야 되고 얘가 정당하려면 얘가 근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서로 대화 촉진이란 말로 썼지만 연관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어렵게 내볼까? A가 정당해. B가 정당하지 않아.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뭐가 끊어졌을까? 연관성이 끊어진 거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이게 전부야. 이게 어렵다라는 이 정도야. 다시. 계속하자. 로티에 의하면 아직도 로티야?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 다양한 역사적 과정 동그라미 쳐봐봐. 역사적 과정도 여기야. 역사적 과정을 우연적으로 형성. 미쳐봐. 어떤 적? 우연적 형성이야. 야, 잘 봐. 우연적의 반대가 뭘까? 필연. 저기서 뭐에 해당하는 거야? 명확한 거잖아. 그러니까 필연은 저쪽에 갖다 붙이면 되잖아. 추론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대로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우연적으로 무엇하고 있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들을 괄호치까 절대적 토대로 삼기까지 동그라미 쳐봐봐. 그러면 이 로티는 이런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래서 삼기보다는 이렇게 나왔잖아. 비교해서. 보다는이 나면 무조건 동그라미야. 보다는 그것들이 형성해온 과정을 그래서 뭘 추적해야 돼? 과정을 추적해야 된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직도 안 끝났어. 철학은 합리성의 단일 기준 밑줄봐. 합리성이란 단일 기준 밑줄. 고수하는 대신 동그라미 별표. 비교했지. 그럼 단일성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알 수 있어. 단일성이라는 기준을 다른 말로 고쳐봐봐. 상대성이야? 절대성이야? 절대성이지. 그럼 누구의 입장이야? 얘 입장이잖아. 말만 계속 바꾸고 있잖아. 그거 대신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그럼 단일성은 다 이쪽에 들어가는 거 알겠지 지금. 그거 대신 다양한 담론들의 대화 봐봐. 다양한 담론들의 대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한다? 진보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보가 돼야 된대. 이때 대화는 서로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용적 가치, 야 실용적 가치 어디에 있었던 거야? 선생님 요거지. 마지막에 실용적 가치 중시하는 로트의 해석가적 입장은 자 봐봐. 해석 맞지 분명히 실용적 이거 얘기했잖아.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는 비판했대. 비판을 하긴 했대. 그러나 세모돌려 핵심은 뒤쪽에 있지.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부합하며 상호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사적 관점을 제시한다. 핵심 단어는 뭘까? 다원주의적, 그 다음에 상호 이해, 대화 중요성이지. 대화는 어디야? 여기서 나온 거잖아 지금. 한마디로 다 정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지막, 이러한 그의 철학은 세계와 시대의 서로 다른 세모, 문화 간 세모, 소통과 협력 세모, 의의가 있다 세모 이거잖아. 잘 봐. 그러면 이 글의 글쓴이는 어떤 진리라는 건 뭔가를 찾을 때는 명확하게 찾는 게 좋다는 얘기야? 아니면 어떤 과정 속에서 상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추적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렇지. 후자잖아. 후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확장해볼까? 절대적 진리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추론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니들 봐봐. 어떻게 했나를 잘 생각해봐. 읽고 이해 됐다 안 됐다가 끝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최악이야. 최악. 잘 봐. 왜 그렇게 얘기냐면 니들과 나의 차이가 뭐냐면 봐봐. 거기서 보일지 모르지만 혹시 선생님 이거 쓴 거 보여? 막 세모네모 밑줄 보여? 까만 건데 막 표시 다를까? 선생님은 다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제대로 됐나? 문제 보고 맞네. 근데 최근의 문제는 이렇게 안 걸리네? 그럼 유형이 바뀌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안 바뀌어 절대로. 요즘에 유형이 바뀐 건 옛날보다는 뭐가 됐어? 지문이 길어지고 더 치사하게 말을 하는 거야. 옛날엔 좀 깔끔했거든.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됐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수능 잘 봤던 사람들이 지금 수능 보잖아? 너네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학력고사나 수능에 왔다 갔다 할 거야 분명히. 혹시 어머니 수능 봤니? 학력고사 봤니? 수능? 부모님 수능 세대 손 들어봐 봐봐.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문제 보라 그래 봐봐. 겁나 못 풀어. 수능은 이거보다 쉬워. 눈으로 봐도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문해력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없을 수밖에 없어. 속된 말로 졸라 어렵거든. 눈으로 봐서 해결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문해력이 없게 만든 지문들이 수두룩해. 근데 실제로 문해력이 없긴 해. 뜻도 모르긴 해. 이해됐지? 그럼 이제 문제 간다. 1번부터. 자 1번. 분석 철학 동그라미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분석 철학은 네모였지 분명히 우리. 이성적 주체 네모. 논리적으로 해명 맞지? 확실하게 떨어졌지 지금. 그 1번은 맞았어. 2번. 현대인식론 네모지. 확실한 표상 담는다. 맞아 틀려? 맞잖아. 3번. 콰인 우리 뭘 쳤니? 밑줄 쳤지. 콰인 뭐가 된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아 틀려? 봐봐 핵심 단어 아니면 안 나온단 말이야. 니들이 허락을 받고 나는 핵심 정말 긴 거를 핵심 단어만 썼잖아 지금.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건 핵심 단어 맞지 분명히. 근데 처음부터 이게 다 맞힐 수는 없지만 내가 핵심이라고 하는 거 미주 쳐보는 거야. 그래서 안 보이면 일단 독립적이지 않다는 게 뒤에 있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로티 세모지. 로티 뭘 기준으로 삼는데? 로티 어디 갔어? 뭘 기준으로 삼는데? 어디 갔니? 유용성 어디 갔어? 뭐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설명력과 예측력 어디 있어? 이거잖아. 맞아 안 맞아? 4번 누구? 4번까지 됐고 5번 로티 뭐가 잘못되니? 궁극적 토대 봐봐. 궁극적이니까 무조건이란 얘기지. 무조건은 어떤 걸로 체크됐어야 되는 거야? 네모. 그러니까 로티에 누구를 갖다 놓은 거야? 인식론이나 분석 철학을 갖다 놔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크로스야 무조건.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면 정말 내가 다 몰라도 70% 80%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2번 로티의 관점이지. 야, 로티 관점 한번 해볼까? 몇 가지 입장에서? 두 가지 입장에서. 명제, 진리란 건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상대적. 왜 상대적이지 보면은 명확한 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야? 여기를 보면은 명확한 규칙이 없어 상호작용해야 돼. 그치?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들이 대화할 때는 뭐가 돼? 순환 구조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잖아. 자, 그럼 한번 봐봐. 기억은 뭐니? 기억은 뭐야? 기억 어디 있어? 언어 게임 이론이고 니은은 전체론이잖아. 그러면 얘와 얘네. 얘와 얘네. 자, 봐봐. 기억은 밑줄 쳐볼까? 명제가 지시하는 대상의 실제성 밑줄 쳐봐봐. 그럼 명제가 정확하다는 얘기지 지금. 실제한다는 건 뭐가 똑같은 거야? 어디 갔어? 거울 어디 갔니? 거울 개념과 똑같은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지워. 이미 틀렸어. 니은은 상대화하는 건 맞아 틀려? 상대화하는 건 맞아 틀려? 가능성은 있어 일단. 어쨌든 기억이 이미 틀렸으니까 뒤가 아니고도 되잖아. 이거 수능이라면. 2번. 기억에 의해 철학은 언어 게임 되는 거? 기억 언어 게임 맞잖아. 맞아. 2번. 니은은 게임 규칙 철학의 토대 동그라미 쳐. 토대. 뭔가의 토대가 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절대적에서만 쓰이는 거였잖아 분명히. 여기는 토대가 아니라 상호 의존이 되거나 상호 뭐가 되는 거야? 작용을 하거나 이런 거잖아. 토대는 네모인 절대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 봐봐. 특정한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익숙해져야 돼. 이게. 나랑 너희랑 차이는 이거야. 나는 이거 읽고 토대? 얘 왜 여기 와? 하고서 난 찍는 거고. 니들은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3번. 기억은 언어 게임의 구축물인 진리가 맞지? 언어 게임을 통해서 진리가 도출되는 거 맞아. 그럼 니은은 이러한 진리가 맥락을 형성하는 거 맞아 틀려? 이거 별표해야 돼. 이거 틀렸어. 왜 틀렸을까? 맥락 통해서 맞잖아요. 잘 봐. 반드시 써놔. 내가 분명히 우리 할 때도 얘기했어. 언어에서 국어에서 되게 어렵게 낼 때는 모든 말이 맞아. 모든 선지가 맞고 모든 내용이 맞아. 그러면 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니들을 늘 괴롭히는 기출문제야. 뭘까? 인과관계. 이 문제는 이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봐. 내가 80점을 목표로 한 사람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 보기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 뭐가 틀렸을까? 진리에 의해서 맥락이 형성된 거야? 맥락 속에서 진리가 형성이 된 거야? 맥락 속에서 진리가 형성됐지. 그런데 3번 선지는 뭐가 됐어? 진리가 맥락을 형성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맥락 속에서 진리가 형성되니까 인과관계가 바뀌었지. 이런 건 별표치고 늘 봐야 돼 항상. 이 새끼 이거 계속 올해 수능에도 요거 하나는 나올 거야 분명히.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 몰라. 나와야 돼.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어.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게임의 규칙이라는 절대성. 이건 절대가 나오는 순간 틀려 먹었잖아 지금. 그 다음에 니은이 뭐가 된가? 상호 의존 맞아 틀려? 상대성 맞지? 5번. 기억은 진리가 특정한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 맞지 분명히. 특정한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 그대로 나온 말이잖아. 니은이 담론 간의 상호관계 어디 갔니? 담론 간의 상호관계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럼 봐봐. 우리가 뭐는 몰랐어도 3번에서 니은이 애매했지 분명히. 그럼 물음표 쳐놓고 5번을 봤는데 5번은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 3번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수능은 이렇게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 중요한지 설명해 주는 거고. 자,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가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야. 난 물어볼게. 윗글 바탕이니까 가나는 여기 중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자, 가는 누구 입장일까? 카르나포 명제의 동그라미
엄밀한 검증 가능하다. 끝났네. 누구 입장? 현대분석 철학 입장. 맞아 안 맞아? 맞아? 좀만 더 읽어볼게. 그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명제 동그라미 밑줄 쳐볼까? 검증 과정을 거쳐 사실로 판명된 원자 명제와 원자 명제들 간의 논리적 조작을 가해 도출되는 복합 명제 밑줄. 그리고 자연에 대해 모든 기술은 밑줄.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들로 환원까지 밑줄. 그러면 이건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검증 가능한데 뒤에는 막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역접이 아니잖아. 한마디로 명확하게 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뿐이야. 다른 내용 절대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봐봐. 하버마스니 인간의 행위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는 모르겠어. 다시 밑줄 칠까? 인간의 사회적 행위 중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주목.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에 따르면 개인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정교한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행위다.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의사소통 실천 의사소통 실천 밑줄. 객관적 타당성 동그라미. 의사소통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 객관적 타당성이지.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분석 철학이야. 자 봐봐. 의사소통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얘는 뭐가 객관성이야? 상대성이었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둘 다 현대분석 철학이야. 자 1번 가의 비트겐슈타인이야. 에 따르면 해서 비트겐슈타인과는 다른 생각이겠지. 명제는 밑줄. 언어 게임의 결과로 존재할 뿐. 비트겐슈타인은 나랑 다른 생각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분명히. 그거일 뿐. 그러한 명제가 지시하는 뭐가 자연과학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맞잖아 분명히. 가가 말한 걸 뭐 해야 돼? 부정해야 되니까. 두 번째 가 콰엔에 따르면 과학적인 관찰의 근거에 명제를 검증하는 토대 동그라미죠. 토대. 토대는 누구의 입장이야? 분석 철학이잖아. 토대가 존재할 수 없다. 맞지? 콰엔은 이 말 해야 되지 분명히. 없으므로 자연에 대한 기술이 원자와 명자 복합 명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맞잖아. 이걸 부정해줘야 되잖아. 이해돼? 내용을 몰라도 토대를 부정하고 가를 부정하면 되잖아. 콰인은. 3번 가 콰인에 따르면 어떤 원자 명제에 대한 검증이 다른 원자 명제에 의존하지 않는 관계가 연속되므로 봤지? 얘는 의존하는 건데 얘는 의존하지 않는 거잖아. 가는. 반대니까. 않으므로 각각의 원자 명제는 결국 밑줄 칠까? 자신에 의해 검증되는 모순에 빠진다. 맞잖아. 콰이는 얘가 얘를 검증하고 얘가 얘를 검증해야 되잖아. 얘가 객관적이라면 얘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얘 혼자 뭐에 빠져버린 거야? 자신에 의해 검증되는 모순에 빠지는 것도 맞아. 왜냐면 얘를 검증은 누가 해줘야 되는데 얘가 검증해줘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 혼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야. 4번 로티에 따르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뭐 이것까지 문제없어. 당사자 간의 상호 승인 맞지 분명히. 승인을 전제로 하는 거 맞지 로티도. 그러므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실천되면 밑줄 칠까? 뭐가 된다?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할까? 얘는 객관은 다 부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4번. 내가 이걸 잘 몰라도 잠깐 있어. 객관성을 타당할 수 있다. 로티가 이상한데?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야 돼. 마지막 5번. 로티에 따르면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에 필연적이지 않으므로 맞지? 로티는 필연적이지 않은 거지. 우연적인 거지. 필연적이지 않으므로 의사소통 합리성에 대한 탐구 보다 동그라미 쳐.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규범체계가 형성되는 뭐를 강조하는 거야? 과정하는 거잖아. 로티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됐지?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마지막 문제 4번. 가가 뭐니? 누구의 입장에서 나온 거야? 그거부터 찾아봐. 누구의 입장이 나온 거야? 로티의 입장에서 나온 거지. 로티의 입장의 핵심 찾아봐봐. 무슨 과정? 로티의 입장은 다 여기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럼 다시 봐봐. 1번 어디다 밑줄 칠까? 1번은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어떤 단어 때문에? 확실성 토대 때문에. 봐봐 알잖아.
루틴은 절대 안 되는 거잖아. 토대 안 돼. 확실성 안 돼. 그치? 2번 어디다 미주 칠까? 숨겨져 있는 진리, 우리는 밝혀진 진리, 숨겨진 진리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치워. 3번은 어디다 미주 칠까? 합리적 담론과 비합리적 담론 얘기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지워 봐봐. 4번 상호 의존도 있지. 담론 사이에 대화 가능한 것도 있지 분명히. 얘는 물음표. 5번은 상호 의존 관계 치환 가능해. 그런데 정밀하게 기술? 그러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돼 이런 말 없지. 봐봐. 나머지는 다 없는 내용인데 몇 번만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한 거야. 4번 루틴이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돼야 돼? 4번. 그러니까 이 요령이 좀 필요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시 보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게 차이가 뭐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자꾸 보셔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